이 200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 중에 뒤늦게 사이클을 반영하는 기업이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염종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e코퍼레이션.jp 그러니까 일본에서 IT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특히 또 지자체라든지 네. 이런 데서도 고문 활동도 하시고 네. 뭐 일본 정부랑도 또 교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음. 일본에서 정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네요. 최초의 여성 총리죠. 예, 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제 선출이 된 거죠. 거긴 당선이라기보다는 선출. 선출. 그렇죠. 국민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중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거죠. 내각에서. 내각에서. 그렇죠. 아 근데 요거 하나 궁금한 거 요거부터 좀 질문 드려야겠다. 예. 104번째 총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뭐 이렇게 뭐 21대 대통령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04명이나 돼요. 그만큼 자주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총리,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네.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총리를 뽑는 게 아니고 예. 의원들이 모여서 총리를 뽑는 것이다 보니 어떤 그때그때 정치적인 국면 돌파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주로 총리를 새로 뽑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총리는 한국과 달리 의회 해산권이 있으니까 자기가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도움 안 숫자가 된다? 적어서 숫자가 적어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국민들은 원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은 반대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신임을 묻겠다 해서 의회를 해산하거나. 근데 왜냐면 의회를 해산해 버렸을 때 예? 과반 차지 못하면 자기도 총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럴 그러니까 경우에 이제 대신에- 본인이 해산을 할 때는 두 가지예요. 총리가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지금 인기가 되게 높아요. 예. 보통은 이제 임기가 4년인데 그런데 의석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오.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4년 임기인데 3년쯤 돼서 어차피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선거를 하면 우리 당이 이길 것 같아. 배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차라리 지금 해산하는 게 훨씬 낫죠. 야, 근데 그런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본인들을 괴롭혀요. 총리를. 네. 총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계속 어깃장 놓고 예. 반대를 하고 괴롭혀. 같은 당이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음. 그러는 경우에는 그럼 나 해산할래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일자리 잃으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시 선거를 치르고 그 고생을 해서 다시 당선을 돼야 되니까 돈도 들고 그러니까 총리가 나 해산할래 그러면 상당히 이제 썰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의회와 총리가 서로 밀당을 하는데 이제 어떤 좋은 의미의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의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도 의원 내각제 얘기가 나옵니다만 뭐든 어떤 제도든 그 대통령제가 됐든 의원 내각제가 됐든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일본에서 돌아가는 의원 내각제를 보니 의원 내각제를 했을 때 부정적인 모습만 보이고 긍정적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서 예. 저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의원 내각제 얘기 나오는 게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럼 또 우리나라에서 밥 먹듯이 의원 뭐 이렇게 의회 해산하고 막 이러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경우에 국회의원 투표율 있잖아요. 네. 중의원 선거의 투표율 같은 걸 가만히 보면 예. 전체 뭐 한 40%밖에 투표를 안 하는데 40% 투표율에서 거기서도 자민당이 얻는 표가 30%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40명만 투표를 했는데 40명 중에 30%면 4, 3, 12. 100명 중에 12명만 전체 중에 12%만 얻으면 일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민의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이번에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이 깨지고 네. 이제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회가 연립을 해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탄생을 했는데 네. 공명당의 경우에 한국도 일본도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종교단체가 정당을 만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공명당이란 당은 한국에서 남녀 호랭개교라고 하던가 그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가
모체가 돼서 만들어진 당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 특유의 그래서 당신네 당은 창과학회가 모체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종교가 분리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는 그 종교가 모태인데 사실은 지금 종교가 모태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서로 간에 우린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우기는 그래서 그게 통용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본 사람들 중에 공명당이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의 조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명당은 존재했는데 이 자민당이 공명당을 애지중지했던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갖거나 이런 건 하나도 아니에요. 네. 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거나 헌법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거 싫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사사건건 반대하는 게 공명당이에요. 반대라고 하면 헌법 개정하면 안 된다. 재무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내면에는 종교의 이념이 있는 거잖아요. 평화라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명당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과반이 돼야 되니까. 다수당이 돼야 되니까. 그 이유보다도 공명당은 확실한 표밭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교주가 야 여기는 여기 찍어라. 너는 여기 찍어라. 이렇게 하면 와. 다 찍는 그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야기가 좀, 통일교 문제나 뭐 신천지 문제 뭐 어떤 게 사실인지는 전 모릅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오듯이 이거는 종교단체에서는 그렇잖아. 지도자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공명당의 경우에는 특히나 고령화돼 있는 데다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투표를 또박또박 해요. 일본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 놀러 다니지만 그런 데다가 종교단체잖아요. 전국 지부죠. 그런데 이제 선거를 했을 때 일본에서 이제 자민당과 민주당이 각축을 해서 표차가 얼마 안 날 때 네. 공명당에서 단체표가 확 들어오면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지금 자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공명당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자민당은 다음 총선에서 최소한 50석을 날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 150석인가 그 언저리예요. 그래서 50석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공명당이 표를 안 줄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러면은 그 유권자층, 공명당 지지자, 그러니까 그 아까 창가학회 그 종교 쪽에서는 그럼 공명당뿐만 아니라 자민당을 찍어준 것도 있는 거예요. 연정을 하는 서로 간에 이제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뭐 민주당 지역구는 민주당 넣고 그다음에 왜 비례대표는 어디를 찍고 조국신당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하고 똑같이 비례대표는 공명당을 찍고 지역구는 자민당을 찍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공명당이 이제 연정에서 손을 떼면서 그것도 26년 동안 이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어왔는데 이제 공명당이 손을 떼게 된 거예요. 근데 손을 떼게 된 이유는 구체적인 이유는 아베 총리 시절에 똑같이 공명당뿐만이 아니라 자민당은 통일교에 막대한 지원을 받았어요. 자민당이 통일교의 지원, 어마어마한 지원을 공명당은 받았어요. 창가학회라는 종교 쪽, 자민당은 통일교. 거의 그렇죠. 종교랑 엄청 밀접하네요. 그럼요. 그 통일교가 우리가 아는 한국에 있는 통일교 거기죠. 그래서 통일교가 원래 자민당 초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시노부스케하고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서로 손을 잡고 그 일본에서 승공연합인가라를 만들어서 승공연합 공산당을 이기자 하는 우익단체를 만들어서 일본에서 활동을 한 게 일본의 통일교의 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면이 자민당하고 통일교하고는 면면이 그게 유대관계가 이어져 왔죠. 그래서 그동안 이번에 밝혀진 것을 보면 통일교는 매번 선거 때마다 표를 모아주고 자민당을 밀어주고 그다음에 선거 자금도 밀어주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일본은 공설 비서를 2명밖에 안 주거든요. 우리나라는 7명이 8명이 되잖아요. 2명밖에 안 주니까 사람 손이 딸려. 그러니까 지역구의 비서를 통일교가 급여를 주고 통일교가 비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됐어요. 통일교가 그걸 왜 했냐? 이제 뭐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코멘테이터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비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거가 씹어넣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상당 부분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뒤에서 그냥 종교가 쥐락펴락하는 거네요. 정치를.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아베 총리 그 사건, 암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아베 총리 암살 사건이 통일교 신도인 어머니가 통일교의 집안에 온갖 돈을 다 갖다 바치는 바람에 자기네 집안이 망했다라고 생각한 전직 자위대원이 통일교 교주를 시해하려고 하다가 통일교 교주를 시해할 방법이 막막하니 만만한 아베 총리, 그러니까 경호가 만만한 아베 총리를 선택해서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길거리에서 유세할 그렇죠. 때. 근데 그거 하기 한 달쯤 전인가 봐요. 근데 자민당의 어느 정치인께서 저보고 자기네 지역구에 와서 전자정부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누가 대상입니까? 그랬더니 지역구의 그 자치단체장이나 그다음에 지역구 의회 의원들이나 그 일대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전자정부란 이런 것이다, 정보화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일본에 널리 포교하는 입장에서 일본은 너무 아날로그니까. 네, 그걸 전도하는 입장에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자치단체장들을 설득할 수 있거나 그러면 영업적으로도 좋은 거고 그래서 전 이제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기획하는 실무 책임자가 이제 인사하러 온다 그래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조직의 명칭이 묘한 거예요. 무슨 뭐 가족이 들어가고 세계가 들어가고 평화가 들어가고 뭐 이런. 근데 이제 저도 크리스찬이니까 통일교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좀 쎄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0% 통일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통일교라고 해서 내가 거기 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종교와 무관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통일교에서 주최를 하지만 오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고 그래서 저로서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의하기 한 일주일쯤 전에 하나님의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 어디에서요? 거기 가서 내가 강의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내 촉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러 통일교 아닙니까라고 묻고 그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하다가 통일교라고 하시길래 저는 크리스찬이라 통일교 행사에 가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암살 사건이.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다니까요. 왜냐하면 만일 내가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그 사람들 다 자민당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문제가 어디 화제거리에 올라가갖고 염종순이 통일교를 포교했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면 저도 대책이 없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한테도 민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절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걸로 끝났어요. 그랬는데 그때 나한테 소개를 해줬던 자민당의 정치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통일교인지 알고 소개해줬냐? 그랬더니 통일교인지 알고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통일교인지 알고 소개를 해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통일교가 뭐 나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꺼림칙하지 않다. 그래서 그럼 통일교는 자민당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는. 후원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괜찮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 사람 말은 진실일 텐데 선거를 하게 되면 무조건 도와준대요. 그 인력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정치 자금도 헌금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요구사항이 없대요. 그러니까 정치가들한테 뭔가 후원할 땐 요구사항이 일반적으로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파트너라는 거지. 근데 그게 일본의 그 정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종교의 후원을 받는 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 뭐 통일교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베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통일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막 나가기 시작할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이제 부정적인 게 하나 나왔는데 그 선거에 나갈 때 통일교에서 후원을 받으려면 통일교에 입신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통일교 헌장 같은 걸 갖고 와요. 거기에 찬동한다는 사인을 해라. 근데 거기 써 있는 게요. 그쪽에 교리. 아니 거기 써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가정을 중시한다. 남편을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이. 거기에 무슨 거기에 뭐 이상한 거는 없어요. 내가 읽어봐도 이게 정치가라도 걸린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그거 사인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자기들은 가정의 평화를 가장 중시한다 그래서 종교 이름도 뭐 세계 평화 가정 연합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가정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동의 인권을 주장한다든지 어떤 우리나라에 이제껏 있었던 가부장적인 질서를 저해하는 세계적인 추세로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네. 남녀 평등이라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거로 생각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가정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세계의 아버지는 문선명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거기 써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어봤을 때 별 문제 없는데 어쨌든 그런 걸 썼다라는 거 가지고 또 한동안 그 의원들이 이제 욕을 먹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팀으로 해서 통일교가 지원했던 거예요. 통일교가 그렇게 지원을 해왔고 한편으로는 공명당이 있고 그래서 자민당은 그 표를 다 얻은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통일교하고의 관계 플러스 이제 그 정치 자금이 불투명했다라는 것들이 공명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고. 그래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다른 것도 하나의 그러면 이제 이유죠. 연정이 깨지는데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명당에서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그렇게 정치 헌금을 받았으면 그걸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투명하게 관리를 안 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정치가 자금 스캔들이 일어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천에서 떨려나고 한번 정리가 되고 그래서 왜 아베가 물러나면서 기시다도 물러나면서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네. 통일교 관련된 사람들 다 물러나고 그랬는데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사람도 통일교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지원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연합정부 했을 때, 연정이었을 때 공명당이랑 자민당이 거의 이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었으면 그거를 지탱하기도 힘들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기반은 그렇죠. 다르지만 공명당의 표가 없었으면 자민당은 공명당하고 같이 할 이유가 없었죠. 애초에 연정을 할 때는 공명당의 그 아까 무슨 학회요? 창가학회. 창가학회가 필요했고 표가 나중에는 필요했고. 자민당이 통일교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스스로 이제 자립할 수가 있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뭐 종교 없이는 일본 정치가 안 돌아갔던 거네요. 자민당은 그렇죠. 나머지 정당에서는 통일교, 그러니까 일본 전체 여론은 통일교와 가까운 거에 대해서 지금은 전부 네거티브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네거티브가 아니었어요. 포지티브도 아니지만 전혀 네거티브는 아니었거든. 그랬는데 그 통일교 플러스 통일교의 그런 암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왜 암살 사건이 일어났냐 했더니 통일교가 신도들을 착취해가지고 헌금을 끌어들이고 신도들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자기네들은 가정에 충실하라고 뭐 이렇게 서약하라면서요? 근데 제가 보기에 거기가 가정에 충실한가 싶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잖아요. 예, 예. 근데 뭐 뉴스 보니까 아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그렇다면요. 아, 그래요? 교리 행동 강요만 교주의 가정도 화목하지 않은데 남들 보고 화목하라고 해서 될 일인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에 야. 이제 통일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정치 자금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그 통일교 연루된 정치 자금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은 기용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공명당의 요구였어요. 근데 공명당은 그러면 창가학회 여기에 지원을 안 받아요? 금전적 지원을? 자기들은 받죠.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모르죠. 거는 금전적 지원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자금을 부정하게 관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라. 야,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이런 거는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 극우냐 아니면 이제 일반 보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엇갈렸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공명당하고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오, 그래요? 그건 아니고 아니 왜냐면은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음. 좀 극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공명당이 우리는 사나이랑 같이 못한다 이러면서 돌아섰다 막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어도 공명당에서 내놓은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어요. 공명당이 결국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깨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공명당이 다카이치 사나이 씨한테 우리가 당신을 총리로 지명하는데 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네네네. 아베 총리 시절에 발각된 통일교와의 스캔들에 관련된 정치 자금에 관련된 사람들은 중용하지 말아라. 그거가 제일 컸어요. 나머지는 어차피 공명당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다카이치 총리가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아베가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자기들이 당겨가지고 못 가게 할 수 있었잖아요. 하기사 아베가 정말로 이제 극우
그게 가까운 물론 이제 뭐 보시는 분들마다 이제 판단은 다를 수 있겠으나 근데 네. 그때도 공명당이나 자민당 함께 했는데 네, 그래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핵심이 아니고 어허. 예, 정치 자금으로 불투명한 거에든 자기들이 용납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정치 자금 이런 스캔들에 휘말린 정치가는 활용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다카이치 사나이가 하기우다라는 그 중에서도 아주 통일교하고도 깊이 관계가 되고 정치자금 문제로도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을 중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공명당은 그러면 우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또 더 질른 것은 예.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사람은 당내 정치 그 계파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계파가 없다 보니 누가 표를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 후원자를 자처한 것이 아소타로 전 총리란 전 말이에요. 총리, 예. 그래서 일본에는 지난번에 그 기시다 총리 때 네. 파벌 해체라고 그래서 당내 파벌을 공식적으로 다 해체를 했어요. 근데 아소만 나는 안 해 그래갖고 아소파만 해체를 안 했는데 아소가 다카이치 사나이한테 그럼 나하고 손잡을래 해서 아소가 다카이치 사나이를 지원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기까지에는 아소파라고 네. 하는 아소도라의 그 파벌이 주요했던 거고 그렇죠. 역시나 또 뒤에는 통일교의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소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공명당에 대해서 아주 안티한 반응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소타로가. 그럼 이제 공명당 입장에서는 실은 다카이치 사나이 씨가 총리가 되지만 뒤에 부총리거든요. 지금 아소타로가 자민당 부총재가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실권을 가지고 있는 아소타로가 있는데 그럼 자기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아소타로를 부총재로 영입한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명당 입장에서 자기가 연립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일본에는 야당이 제1야당이 입헌민주당 그다음에 제2야당이 일본 유신의회 제3야당이 국민민주당 근데 이 국민민주당은 입헌민주당에서 찢어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국민민주당이 요 근래 약진을 했어요. 약진을 해봐야 뭐 20몇 석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게 당수가 다마키라는 당수가 인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공명당 모르게 다마키라는 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공명당하고 해도 과반수가 안 되니 너도 한 편 먹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공명당이 그렇게 반대할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 싫어하는 아소타로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이런 일을 획책한다는 것은 거꾸로 자기들을 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먼저 손을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을 놓은 거예요. 야, 참 무슨 뭐 드라마 영화 같네요. 정치 드라마 만들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얘기는 또 더 재밌는 게 다마키란 사람은 연정에 참여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명당이 나간다고 하니까 예. 그럼 공명당이 나가버리면 자기하고 그 국민민주당하고 자민당하고 손을 잡은들 의석수가 별거 없어서 과반이 안 되니까 그럼 나도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붕 뜬 거죠. 이제 공명당은 버렸겠다. 국민민주당은 안 한다고 했겠다.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택자가 입헌민주당은 원래 아닌 거고 이제 고민될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흐름은 지난번에 이시바 총리를 뽑을 때 네. 일본의 아까 제2야당 예. 일본 유신의 회당 거기가 고이즈미 총리를 이번에 세우겠다고 해서 고이즈미를 이번에 선거할 때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 선거할 때 고이즈미를 밀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고이즈미는 예전에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 예, 고이즈미 총리를 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실은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면 우리는 밀 거고 되면 우리하고 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고이즈미는 떨어지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자민당 내 일종의 이제 경선 같은 거에서 사나이가 그쵸. 고이즈미 전 누르고?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를 이기고 올라갔는데 네. 그럼 이제 유신에는 벙 찐 유신의 거죠. 그치 그 고이즈미는 보고 있다가 네. 근데 고이즈미가 될 거였어요. 걔가 헛발질만 안 했으면. 고이즈미라는 친구는 내가 보기 진짜 철이 없는 친구예요. 아직 좀 젊어요. 네, 젊고 지난번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이시바 총리가 뽑힐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저 친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거 전 막바지에 가서 자꾸 이상한 일들을 해가지고 표가 확 빠져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왜 당내 선거에서 졌냐면 당내 선거 막바지에 댓글 부대를 운영해가지고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고이즈미 그 주변에 그 정치인들이 그 캠프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캠프에서 선거 그 관련된 토론 방송 같은 거 나올 때 댓글을 써라. 근데 그 댓글의 표준 패턴은 이거다라고 해서 만들어가고 돌렸는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폭로가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수년 전에 겪어본 걸 이제서야. 근데 그거를 비교해 보니까 댓글 올라온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토시 하나 안 바뀌게 베껴서 썼다라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를 더 배워야 되네. 아니 댓글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것도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문제돼 가지고 유력 정치인들도 막 구속되고 이런 거를 일본이 몰랐나? 근데 거기서는 이번에 댓글은 이런 거였어요. 아, 고이즈미가 의외로 잘하네. 뭐 이런 댓글이었어요. 대부분이. 심플하게. 그리고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라든지 경쟁 상대를 살짝 깎아내리는 것도 있었는데 애교성이었고요. 내가 보기엔 그 자기네 고이즈미를 띄우기 위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본인은 쿨하게 사과를 했죠. 저는 몰랐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경쟁자들도 다카이치 사나이를 비롯해서 경쟁자들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뭐 정치하다 보면 있겠지.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간 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아니네. 철이 없네. 안심이 안 되네. 이렇게 된 우리나라에서는 거죠. 엄청난 그게 게이트까지 벌어졌던 거였는데 일본에서는 그래도 그냥 표만 잃고 만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남이 한 실수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띄우고 그렇죠. 네. 내가 한 실수는 덮고 싶은 그런 게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해요. 그죠. 근데 일본은 그 네 실수도 덮고 내 실수도 덮고 그러니까 개선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는가 사실 요 질문 하나 갖다가 거의 드라마 한 편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것도 물론 다는 아니겠으나.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고이즈미가 총재 선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신의 당은 닥쳤던 게 지붕을 쳐다보는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으니까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총재가 국민민주당의 다마키도 부르고 일본 유신회의 요시무라 대표도 불러서 우리 야당 세 당이 연합해서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아까 얘기한 국민민주당의 다마키라는 친구가 이런 토도 달고 저런 토도 달고 세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본 유신회가 이제 시큰둥해졌는데 이제 상황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끈이 빡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유신회가 붙게 되면 한 5편과 7편과 있으면 과반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몸값을 불리고 있다가 다카이치 사나이가 손을 뻗친 거죠. 저하고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느닷없이 야당 3당 합의를 하다가 오전에 합의해놓고 오후에 다카이치 사나이 만나서 그럼 우리끼리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의 사실상 물론 이제 뭐 선출 선거는 의회에서 있었습니다만 반나절 만에 야당에서 여당 된 거예요. 그렇죠. 정치가 오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원 내각제라는 것들이 내가 이번에 봤을 때 이게 국민은 안전에 없고 그냥 그 숫자 니네 당 몇 석이야 우리 당 몇 석이야 합쳐보자. 우리가 우리가 합치면 여당이야. 절반 돼 안 돼 그 다음에 당이 되면 뭐가 유리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본 유신의 회는 왜 고이즈미하고 하려고 했냐면 일본 유신의 회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고이즈미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수도 구상이라고 해요. 부수도 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예. 일본의 수도는 이제 동경일 거고 수도에 뭔 일이 있을 때 또 하나의 수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사카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유신회의 본거지는 오사카잖아요. 그러니까 오사카 입장에서는 수도를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수도 이전까지는 어려우니 부수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느 정도 행정적 실권을 가져오고 싶겠죠. 원래 일본의 수도는 교토잖아요. 교토는 관서구, 예. 오사카 옆이잖아요. 예. 동경은 수도의 동쪽에 있다 해도 동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쪽이거든요. 교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갖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수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부수도 안을 자민당에서 합의를 해줘라. 근데 이제껏 자민당 입장에서는 그걸 합의해 줄 리가 없었지. 근데 이 상황에서는 카드를 던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이즈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고이즈미 밀었는데 안 됐고.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에 씨가 곤경에 빠져 있으니까 음. 이걸 다시 제시를 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씨는 그걸 받았죠. 아, 그러면 다카이치 현 총리 된 네. 사람이 그 음. 부수도 구상 네. 대신에 염원을 같이 들어주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국민의 뭐 미래라든지 나라의 앞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일단 당권을 쥐는 게 중요하니까 뭐 아니, 이 사람 근데 손도 말씀- 잡았다가 저 사람 손도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의원 내각제는 할 게 아니네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또 막 이렇게 막 화끈하고 막 한방이고 막 이런 거 뒤집어 엎고 이런 거 좋아하는 나라에선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네. 노동당하고 예. 서로 간에 잘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 공화당하고 그런 식으로 잘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또 안 되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의 특성이 특성이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좋은 면만 보고 의원 내각제가 안정적이고 좋다.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이라 뭐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이 있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렇죠.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요번에 저로서는 뼈저리게 다시 한번 체험을 했고 그렇게 된 거죠. 뭐든지 제일 좋고 뭐 맞는 그런 제도는 없겠죠.